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가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며 36개국 중 26위에 그쳤습니다. 대한항공은 S-오일 지분과 노후항공기, 부동산 등을 매각해 3조 5천억 원을 확보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한화그룹이 대규모 이라크 현지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미국의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증시 등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 미국 FOMC가 내년 1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매월 100억 달러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주요 증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방침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국내 증시의 무반응을 엔화 약세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우려가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엔저 정책에 대한 불안 요인이 제거되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온전히 국내 증시로도 흡수될 수 있는 만큼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입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20포인트 넘게 오르며 2000선 돌파를 앞뒀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0.05% 상승한 1975.65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증시가 상승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증시만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은 엔저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날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 강세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 엔달러 환율이 104엔을 돌파하는 등 환율 리스크가 확대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0억 원과 1,12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75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전기전자 등이 강세를 보였고 운송장비, 운수창고, 건설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테이퍼링 단행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피력인데다 추가 엔화 약세가 당분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주식 확대를 조언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경기 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조선화학, 반도체 등 경기 민감 대형주와 은행 손해보험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주가 이 통상임금 그리고 엔저 이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급락 중이라고요? 네, 자동차주가 전날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에 테이퍼링으로 인한 엔저 기조까지 겹치면서 급락했습니다. 오늘 운송장비 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2.19% 하락해 전 업종 가운데 내림폭이 가장 컸습니다. 현대차는 3.08% 하락한 22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떨어졌고 만도, 현대위아 등 자동차 부품주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동차주의 약세는 일단 미국의 테이퍼링 결정으로 엔화 약세가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동차 관련주가 단기적으로는 이중학제의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큰 폭으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현 NH농협증권연구원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의 증가폭은 각각 0.6%포인트, 0.7%포인트, 0.2%포인트로 평가된다며 임금 수준이 9% 오르는 데 비해 주가는 정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우려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축소한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단기적으로 자본 유출입 압력 등 금융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성부 서울청사에서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 체력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한국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은 분명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2014년 경제정책 방향도 이를 감안해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며 36개국 중 26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노인 상대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인 12.8%의 4배에 육박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청년 취업난이 커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생들은 급증했습니다. 지난 2주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면 고등학생이 69.6%로 가장 높고 대학생 이상과 중학생 순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SOL 지분과 노후 항공기, 부동산 등을 매각해 3조 5천억 원을 확보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한진에너지가 보유한 SOL 지분 3천만 주를 매각해 2조 2천억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형 항공기 13대를 매각해 2,500억 원을 마련하고 부동산과 투자 자산을 팔아 추가로 1조 400억 원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800%대까지 상승한 총 부채 비율을 2015년까지 400%로 낮출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담보가치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 한진해운의 유상증자에 4천억 원 한도에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화그룹이 대규모 이라크 현지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합니다.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는 오늘 모하메드 자인 이라크 산업부 차관과 에틸렌 생산설비,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합작 투자 사업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에 100만 톤 규모의 에탄 천연 가솔린 분해 시설과 이를 원료로 하는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투자 규모는 4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법원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리적인 부분과 산업 현장에 어려움이 부딪히는 것 같다며 대법원이 근로자의 소급적 추가 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의 무방비 상태이거나 대규모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보험 대리점, 보험사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메리츠 화재에서 16만 4천여 건의 고객 정보를 빼내 무단 조회 및 영업에 활용한 에셋 인슈 보험 대리점과 인슈젠 보험 대리점을 제재했습니다. 하나 SK카드와 우리 아비바 생명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한생명은 보험 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을 마음대로 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 주위에 임직원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각종 수당도 덩달아서 뛰어오르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이 통상임금은 무척이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회부 임진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진혁입니다. 네, 통상임금. 전부터 일단 말은 많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용어인지 막상 정의를 하려고 들면 잘 모르겠는 게 현실인데요. 자, 통상임금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통상임금은 연장이나 야간, 휴일로 수당을 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기본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만들면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는데요. 결국 계속되는 법정 다툼 끝에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범위가 어떻게 넓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 건지요? 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부품회사 가블 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등 2건에 대한 건데요.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규정하며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정부의 지침을 뒤집은 것인데요. 반면 특정 시점에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한테만 주는 생일 축하금,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절반만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로써 당장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럼 이처럼 기준이 바뀌면 그동안 받아왔던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잘못된 기준 때문에 돈을 덜 받은 셈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네, 임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3년간 잘못 받은 수당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노사가 협의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거나 소송 때문에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같은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다소 애매한 결론을 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앞으로 수당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과거는 묻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명확하게 따질 만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의 반응이 각각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도 매년 지급할 인건비가 늘어난 재계는 경영 부담 증가와 투자 환경 악화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총은 어제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단체는 일단 당연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과거 임금 추가 임금 청구 조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통상임금 기준이 바뀐 만큼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좀 더 어려운 측을 놓고 보자면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노동계에서 반기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좀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군요. 하지만 또 기업체에게도 너무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잘 해결돼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자동차 기술 창세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 정면 승부를 위해 출시한 신형 제네시스는 현대차 46년 기술의 결집체입니다. 현대차가 17일 광주공항에서 영암 F1에 이르기까지 94km 구간에서 실시한 제네시스 시승회는 현대차의 글로벌 터클래스 위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벤츠, BMW보다 넓은 내부 공간에 안락한 승차감은 독일 메이커들의 투박함을 넘어섰습니다. 시동 후 순식간에 시속 100km까지 가속력이 가해지고 H-트랙이라는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 적용으로 안정감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갖춰 차량 주위 전보분을 살펴볼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경쟁 차종에 비해 다소 묵직한 무게감을 제외하고서는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경쟁에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제네시스는 하루 500대 이상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출고까지 대기 시간이 3개월에 이르는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형 제네시스 출시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 수입차 판매가 20% 가까이 줄어들면서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창세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요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30분 연장 영업을 실시합니다. 롯데백화점은 24일과 25일, 부산 지역 점포를 제외한 전 점포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은 20일에서 25일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 영업을 실시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24일과 25일 오후 8시 30분까지 고객을 맞이하고 AK플라자도 23일에서 25일 영업시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연장 영업시간 동안에 크리스마스 관련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늦은 시간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는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공고를 낸 가교저축은행 4곳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최윤 러시앤캐시 회장은 예성, 예주, 예신, 예날의 저축은행 인수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앤캐시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평균 20%대의 중금리로 대출 사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4곳의 입찰 가격이 1,5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